자, 721번이요. 밑줄 세 유리수 ABC. 루트가 없다 이런 뜻이겠지. 루트가 있네? 루트가 있어. 그럼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다른 한근은 뭐겠어? 이라고 쓸 수 없죠. 이런 얘기야. 2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닌 거야. 지금 이해돼? 루트가 달려있으면 켤레근 못 쓴다 그랬잖아. 루트가 달려있으면 켤레근 못 써요. 여기 봐봐요. 이거 못 쓴단 말이야. 이 봐봐, 이게. X 뭐야? 봐봐. 켤레근이 안 나오잖아. 알겠지? 루트가 달려있으면 켤레근을 못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넣어야 돼, 이걸. 요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루트가 있는 부분이랑 루트가 없는 부분이랑 모아서 항등식처럼 풀 수 있어요. 이게 7A 플러스 3B 플러스 C, 여기 이제 루트가 없는 유리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루트 3A, 루트 3으로 묶을 거니까 4A, 루트 3B, 루트 3으로 묶을 거니까 2B, 여기 루트 3으로 딱 묶어서 여기 0 돼야 돼. 근데 얘네들이 유리수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무리수랑 유리수랑 더해서 0 되는 방법이, 이건 유리수고, 연우야, 이만큼이 무리수인 거야. 무리수랑 유리수랑 더해져서 0 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A이고, 아무튼 이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죠? B는 마이너스 2A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2A 넣으면은 A 플러스 C인가? 여기 0 돼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A. 문자는 3개지만 식 2개가 나왔으니까 다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AX 제곱. B는 2A였으니까 마이너스, 저게 마이너스 2루트 3A가 되겠네.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방정식이 바뀌어서 A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풀 수 있는 거지. 되겠어요? 인수분 할 수 없으니까 근해 공식으로 알파랑 베타를 찾으면 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 되겠지. 자, 할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면은 B'이니까 루트 3의 제곱 3 빼기 플러스 1이니까 4. 그럼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고, 하나가 루트 3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됐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운 좋게 내가 알파를 잘 잡았네. 끝.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베타가,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쓸까? 자, 계산하시면 되고, 유리화는 여러분들 좀 암산하셨으면 좋겠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루트 3이 2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2가 2랑 지워지니까 답은 3번입니다. 됐어요? 시현이 아까 한 얘기가 뭐였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722번 봅시다. 얘는 이해되지?
아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너가 지금 좀 나아지고 있어. 그래요? 근데 이제 있잖아, 얘들아. 한 다음 주 한 목요일, 토요일쯤부터는 이거 싹 접고 이제 쉬운 문제로 갈 거야. 알겠지? 응. 우리 반은 다 1등급이 나와야 돼요. 아, 슬프지? 슬프고 안타깝고. 저요? 수학 서술형 있대요. 서술형 다 있어. 다 있어요? 음. 서술형 할줄 몰라요. 아, 서술형 쓰는 거 연습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이 근처 학교들 서술형 문제들 내가 나왔던 거 싹 모아가지고 한번 줄게. 그래서 써와. 그 다음 내가 첨삭해 줄게.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자, 근데 보통 어쨌든 이런 거야. 뭐냐면 내가 서술형 문제를 풀어가지고 서술형 답지에다가 서술형 답을 쓸 거 아니야. 그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문장을 예쁘게 만들 시간이 있다. 그럼 보통 1등급이 나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서술형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1등급을 말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준비할 필요도 없어. 서술형까지 가서 답을 냈다. 그러면 이제 성공이거든. 그래서 보통 다른 반은 서술형 준비를 안 해. 근데 우리 반은 하자고. 그치. 너네는 이제 한 16번까지 한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럼 몇 분 남아? 25분 남아. 그 다음에 나머지 6문제 끝내는 거야. 아니,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쉬운 문제로 가는 거야. 속도를 올려야 되거든. 자, 가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이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3승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값의 고분이라고 했네. 일단 허근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는 음수해야 될 거고 뭐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3승이 실수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네요. P값의 곱은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으나 일단 얘들아 이게 실수 P라고 했으니까 I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허근 알파에 대해서 켤레근 성질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알파 바일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걸 잡고 푸는 게 뭔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나 이런 걸 쓰기 좋아 보이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파는 일단 넣어놓긴 할게. 이 식도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두 근의 합은 2a인데, 그죠? 얘가 P란 얘기고. 이 둘 연립하기 되게 좋아 보이지? A구나, 알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P 플러스 3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알파 3승이 실수가 되도록 만들어 달래. 그럼 이제 알파를 3승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네,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복잡한 연산을 연습했던 이유도 이렇게 계산의 상한선이 올라가기 위해서 연습한 거니까 어쨌든 3승 해보자. A 3승 플러스 3배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플러스 3배 앞에 거 2개 뭐?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2개 플러스 뒤에 거 3개.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실수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이 허수 부분입니다. i로 묶을 거거든요. 그럼 3a 제곱 b는 그냥 들어오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i지 얘들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b3승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가 실수가 된다는 건 어디가 0인 걸까? 여기가 0이겠지. b로 묶으면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b가 0이거나 3a제곱은 b제곱일 거야. 자, 근데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b는 0이면 안 돼요. b가 0 돼버리면 실수가 돼버리죠. 그렇죠? 요거 탈락시키시고. 그러면 끝났어. 자, 이렇게 식 3개 연립하면 돼. 됐지? 연립해볼게. 어떻게 연립하나 봐봐. b제곱 자리에다가 3a제곱 넣고요. 괜찮아요? 위에 있는 식이 2a는 p잖아? 빼면 p 지워져요. 오케이.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2a는 3. 되겠어? 넘기시고.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이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안 되는 것 같지? 뭐 다 풀었어. 다 풀었는데 잠깐 기다려보라는 얘기야.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은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a가 나와서 집어넣어서 p를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a가 안 나오지. 이렇게 되면 이 a를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a를 구해가지고 넣어가지고 p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물론 할 수는 있어. 이따 해볼게. 살려놓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연립할 때 p식이 나오도록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p식이 나오도록. p식.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쳐가지고 지금 힘들어. 자, 어쨌든 요게 300제곱이 들어가서 4a제곱은 p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잖아. 그 다음에 2a는 p였고, 그죠? 그럼 a가 2분의 p니까 요 2분의 p를 여기다가 넣자. 그럼 4 곱하기 4분의 p제곱은 p 플러스 3. 4, 4 떼고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여기서 p값 곱 구하기는 쉽죠?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자기 피지컬상 이런 아이디어까지 도달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노가다 풀이도 한번 보여드릴게. 자, A 구해볼게. 어려운 계산을 피하던 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루트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맞아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되겠어? 근데 P는 뭐였죠? 2A죠? P는 2A지. 여기다 2배 하면 돼. 2배 해보자. 2분의 1개 더. 2분의 곱하면 4분의 계산하면 이렇게도 할 수는 있다고요. 되시겠죠? 둘 다 연습하시는 겁니다. 723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베이비잖아요.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결국 이런 수단밖에 없어.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냥 연립방정식을 짜증나게 내는 거야. 알겠지? 아니야, 이거 하나도 안 나와. 이 정도면 안 돼요. 한 개도 안 나와. 근데 얘들아, 한 개도 안 나오는데 왜 이 난이도를 풀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딱 보면 이제 쌤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있어. 그걸 니들 피지컬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어야 50분 내에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려도 그걸 접근해서 풀 수 있다고. 원. 근데 예지야, 이게 시간 내에 풀기가 쉽지 않아. 시간 내에 풀기가 쉽지 않아. 이게 풀다가 한 7번쯤에 특 막히고, 12번쯤에 특 막혀서 계속 막 오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4번쯤에 특 막혀서 계속 막 오지게 하다 보면은 이제 15번부터 22번까지 한 7문제 남았는데, 그때 8분 남았다, 이래. 그럼 막히는 날 건너뛰고 지금 풀어요? 일단 그게 맞지.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 건너뛰임. 건너뛰임. 마지막에 다 풀고 딱 찍었는데 앞에 안 푼 문제가 막 5개야. 이러면 이제 그럴 수 있지. 모의고사는 괜찮아. 어쨌든. 자, 보자. 이 정보는 여기다가 적어줄게. 723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 2K인 두 정사각형 A, B, C, D랑 EF, GH가 있다.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EF, GH 어디 갔노? 얘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K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K 범위를 왜 줬을까? 자, 여기다 2K 한번 넣어볼게. 그럼 루트 2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작지? 맞아요? 그럼 일단 누가 더 큰 정사각형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그림상 EFGH가 조금 더 커 보이니 작아 보이니? 나도 커 보이는 것 같아. 어쨌든 둘이 똑같다고 놔도 되고요. 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한 점 O에서 만나고 대각선 FH가 변 AB를 2등분한다. 이 FH가 AB를 2등분한다. 그러면 이런 데가 1. 되시겠죠? AD와 EH의 교점을 I, J, K 이렇게 세 점을 설명해 놨네. AKJ의 넓이가 EJI 넓이의 2분의 3배가 되도록. 오케이. 변길이 잘 잡아가지고 K 값 구하면 돼. 이제는 글씨가 잘 안 읽힌다. 너무 슬픈 일이야. P 루트 2 플러스 K 루트, Q 루트 U. 이때 100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죠. 자, 한번 해보자. 일단 여러 개가 보이긴 하거든. 얘들아, 지금 이 길이가 몇 K라 그랬지? 2K. 맞아요? 그럼 너네 이 길이가 몇 K일까? 다시 뭐라고요? 2루트 2K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는 거지. 알겠어? 아가 여기 봐라.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원래 루트 2배야. 원래 루트 2배. 왜냐면 1대1대 루트 2라는 게 있거든. 알아? 1대1대 루트 2? 자, 모르시면 쓰세요. 여러분들 이거 모른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인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알아야 돼. 니네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야. 특수한 삼각형에 특수직각 삼각형에 특수직각 삼각형.
직각삼각형 중에 각 하나가 60도인 거, 직각삼각형 중에 각 하나가 45도인 거. 이래 애들은 변 길이의 비가 밝혀져 있어요. 요거 모르시면 안 돼. 아, 근데 이거 모르면 반성해야 돼. 아니 생각났어요. 왜냐면은 너네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했어 이거. 그럼 내 말 들어봐 이제. 자, 이 길이가 몇이라고? 2루트 2k. 이거는 루트 2k. 이거는? 그렇지, 여기가 1이니까. 그럼 삼각형 EJI의 높이 찾았죠. 오케이. 자, 똑같이 가자. 요 길이가 몇일까? 2루트 2. 그럼 요 길이가 몇일까? 루트 2. 그럼 요 길이가 몇일까? 아, 1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를 써드릴게요. 여기 K겠죠? 아, 미안해. K겠지. 자, 여기가 K겠지. 그럼 여기 루트 2 마이너스 K. 되겠어? 그럼 AKJ의 높이 찾았죠. 얘들아, 나 2분의 1 안 쓸게. 어차피 여기도 2분의 1 있으니까. 높이가 뭐? 루트 2 마이너스 K. 자, 그럼 이제 밑변들만 찾으면 되네. 맞지? 근데 얘들아, 이게, 근데 내가 이게 좀 복잡하게 푸는 걸 수도 있다. 자, 봐봐. 너네 여기에다가 루트 2배 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나와. 그렇잖아. 이런 데가 다 45도일 거니까. 그치? 그럼 루트 2배 하면 2k 마이너스 루트 2거든? 그러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2k 마이너스 루트 2겠지?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더하면 4k 마이너스 2루트 2. 이거를 전체 길이 2k에서 빼면 이 밑변의 길이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문제 마치고 한번 얘기해 볼까? 왜냐면 내가 옛날에 잘못 쓸 때 있잖아. 문제 중간중간 이런 게 톡톡 나와도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볼까? 이게 됐는데 이제 안 돼요. 내가 머리가 꼬여. 알겠지? 됐어요? 계산해보면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2k 맞아요? 요게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쪽 계산해볼게. 자, 똑같이 여기다 루트 2배 하면 뭐가 나와? 이 길이가 나올 거야. 루트 2배 해보자. 2 마이너스 루트 2k. 그럼 여기도 2 마이너스 루트 2k 더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2k 맞죠? 맞아요? 이걸 전체 길이 2에서 빼주시면 요 길이가 나오겠지. 그럼 2 루트 2k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시면 돼요. 계산. 여기 2가 공통인수로 보이니까 꺼내면 루트 2 마이너스 k 맞죠? 그럼 얘 제곱이라고 봐도 되지. 자, 얘도 공통인수 2를 꺼내주면 루트 2k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내가 여기 루트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됐어? 계산할게. 와우. 2-2루트 2k 플러스 k제곱 는 2k제곱 마이너스 2루트 2k 플러스 1. 자, 계산하면 이쪽이 6k제곱 마이너스 6루트 2k 플러스 3. 이쪽은 2k제곱 마이너스 4루트 2k 플러스 4. 여기서 찾으라는 게 어쨌든 k 값이죠. 갑니다. 4k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4루트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2k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되겠어? 인수분해 되니? 안 될걸? 아까 k가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k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 k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자, 그럼 요게 4분의 1이고 이렇게 또 그 루트 6의 개수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pq가 다 4분의 1이야. 더하시면 4분의 2고요. 문제에서는 100p 플러스 q 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7번 쪽으로 넘어오시고 아까 시연이 했던 얘기 좀 해보자. 다시. 너 설명이 너무 부족해. 뭐라고? 얘 곱하기 얘? 그것도 되네. 맞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 그렇게. 훌륭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열심히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잖아. 근데 인시원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곱해서 2분의 1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2분의 1 하면 되는데, 뭐하러 높이를 찾고 있냐, 이런 거였지. 시연아, 맞아. 네 말이 맞는데, 나 이제 문제 처음에 분석할 때 여기다 1을 써버려가지고 그래. 그래서 여기가 사실 벌써 눈에 바로 보였어.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 됐어요? 훌륭해, 시연아. 알겠지? 이제 나중에 고3 되면 니들이 다 나보다 잘할 거야. 진짜야, 진짜. 지식만 내가 많고 문제는 니들이 더 잘 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1등급 안 나와, 어차피. 안 나와요? 아니야. 지금 고3들만 봐도 이제 슬슬 나보다 계산 빠른 애들이 한 명씩 나오고 있어. 질문 보내셨죠? 저희 907번부터는 질문 체크 좀 할게요. 저는 선수 입력할까요? 907번 빼고 다 있는데. 해. 아니야, 됐어. 오늘 안 해도 돼. 여러분 다 잘 푸셨네요. 감동적인 모먼트인데? 아니야, 지우야, 너 별로 없는 거야. 지우, 너는 이제 약간 자신을 좀 더 내세울 필요가 있어. (909번부터) 봅시다.
991, 22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의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3이고 곱이 4일 때 ab에 대하여 ab를 구한다. 자, 아래로 볼록한 함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두 교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x좌표의 합이 3이래. 자, 우리 교점 찾는 식은 어떻게 만들죠? 그렇지. 이게 교점 찾는 식이고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베타야. 2차 방정식에서부터 많이 하던 짓이잖아. 방정식이 안 풀리면 근을 잡잖아요. 그쵸? 자, 넘겨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x좌표의 합이 몇이라고? 오, 몇이라고? 얘들아 괜찮아. 니들을 해치진 않는 거야. 합 몇이라고요? 3. 곱 몇이라고요? 끝냈죠. 자, 합 곱.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런 함수를 방정식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 이제 조금 뭐 부드럽게 안 되면은 잘 안 풀릴 수 있지. 계산 잘못했어요. 나요? 네, 이 플러스 2예요. 그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 됐죠? 911. 이것도 똑같이 이제. 저도 갔다 와세요.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물 먹고 와. 엄마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되겠다. 써도 돼. 그래요? 음. 옛날 거를 옛날 스카 여기 예다 뜬 문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풀었어요. 저 거의 다 풀었어요. 아니, 내가 뭐 못 믿는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못 믿으니까 제가 함수는 그래도 좋을까요? 다 풀었어요. 진짜로. 너 이제 이번에 복소수에서 틀려올 거야, 그러면. 맞아요. 교수랑 다루시게 드릴
두 함수가 만나 있고 교점 좌표 하나가 3-2루트1이라고 돼 있지? 근데 문제에서 유리수 AB라고 했으니까 켈레근 성질은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교점 찾는 식을 만들었을 때 한 근이 3-2루트2라고 나와 있는 거죠. 다른 한 근은? 더하면 6이죠. 그 다음에 곱하면 1이고. 맞아요. 방정식 잘 정리해서 끝내면 됩니다. 자, 두 근의 합은 2분의 a 플러스 4. 두 근의 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p.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4가 12여야 되니까 a는 8이고요. 여기서 1 마이너스 b가 2여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겠지. 지우됐어? 네. 굿. 넘겨요. 917, 922 이렇게 가면 되네. 질문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니까. 나도 있어. 연우는 우리 푼 문제들은 다 복습해놓고. 네. 최고창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gx가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y는 gx-fx가 x는 2에서 최대값 4를 가질 때 저걸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볼게. 이걸 왜 내가 바로 쓸 수 있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일단 gx-fx의 식을, 이거 직선이네. 더 쉽네. gx-fx의 식을 구한다라고 돼 있지? 이게 몇 차식일까? 1차. 요건 2차식이고. 그럼 뺐으니까 이거 몇 차식일까? 2차식일 거야. 근데 지금 fx가 뒤쪽에 들어가 있죠. 그럼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 gx-fx가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일 건데 이 gx-fx가 x는 2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대답해 보시겠어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가? 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점이 만난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G 알파랑 F 알파가 같다는 얘기일 거야. G 베타랑 F 베타가 같다는 얘기일 거야. 연우 이거 이해되니? F 알파랑 G 알파가 같다는 얘기일 거야. F 베타랑 G 베타가 같다라는 얘기일 거야. 맞아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이 함수의 x절편입니다. 아시겠어요? 알파를 넣으면 0이 되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되니까. 왜? 진짜 돼? 쟤네가 그 X 좌표 값이어서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알파랑 베타가 교점이라는 건 G 알파랑 F 알파가 같고 G 베타랑 F 베타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알파 넣으면 G 알파 마이너스 F 알파지. 두 개 똑같으니까 0. 0. 베타 넣으면 또 똑같으니까 0. 그죠? 그럼 알파랑 베타는 이 함수의 그렇지. 해 또는 x 절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끝났어요. x 절편 구하면 알파랑 베타. x 절편 구하면 알파랑 베타. 연우가 이해가 안 됐어. x 절편 구하면 알파랑 베타. X 절편 어떻게 구하죠? Y 절편은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0 놓고 풀면 되잖아. 네. 마이너스 4네. 왜 4예요? 생각해봐.
힘내, 힘내. 잠시만요. 하고 있어요. 응. 아니, 여기 식이랑 이 식이랑 다른 점이 뭐야? 아, 네네네. 응, 이 넘어간 거지. 아, 우와. 5화가 아니지. 중3 때 하던 거. 되게 신기하게 푸시. 아니야, 중3 때 하던 거야. 원래 2차 방정식은 풀이법이 3개잖아. 인수분해. 신기라고요? 인수분해. 그 다음에 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원래 이렇게 3개잖아. 됐죠? 그럼 왼쪽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 오른쪽 근이 2 플러스 루트 2.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2. 둘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떻게 바로 4로 찾았을까요? 아니야. 너는 여기 gx가 지나가고 여기 fx가 지나가. 맞아? 그럼 너는 여기 교점을 근으로 갖는 식 배웠잖아. 교점을 근으로 갖는 함수 나한테 배우지 않았어? 차 함수 기억 안 나요? 차 함수 기억나요? 아, 이렇게 막 붙여서 그리는 거예요? 이 gx를 쭉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축으로 만들면서 이 함수값의 차이, 이 함수값의 차이, 이 함수값의 차이, 이 함수값의 차이를 새로운 함수값으로 갖는 이런 함수.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니? fx-gx라고 배웠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이 식의 부호만 바꿔놨을 뿐이야. 맞아? 그럼 함수가 이렇게 갈 거라고. 맞아? 근데 이 함수가 x는 2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며. 그럼 알파, 베타의 중점이 2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중점의 2배라고 배웠으니까. 맞죠? 이런 거야. 되겠어? 근데 뭐 못해도 이렇게 해서 하실 수는 있죠. 어쨌든. 이건 제가 그냥 암산할게요. 알파 베타 2였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끝. 넘기시고 922번. 요거 이제 질문이 좀 많았어. 자, 922번 옆에다가 쓰세요. 814번, 815번. 814, 815. 뭐 조금 추가하자면 813까지? 13, 14, 15. 지금 한번 펴봐. 어떤 건가? 놀랍게 이미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고 오신 거지. 갈매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안 풀었어요. 이게 뭐야? 대단. 야, 너 책 없지? 자, 야, 쟤 복사 좀 해주고 가자. 아니. 자, 절대값 함수 얘기 좀 합시다. 잘 들으세요. 네. y는 절대값 x라는 일단 기초함수부터 좀 보여드릴 거야.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요, 사기꾼이야. 뭐라고?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야. 얘는 한 식인 척 하지만 두 식이에요. a가 양수일 땐, 자기 자신. a가 음수일 땐,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 같은 거일 땐 나올 때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도 2번 풀고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도 2번 푸는 거였어. 함수도 2번 분석하는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식 x가 양수일 때랑 절대값 안에 있는 식 x가 음수일 때랑 절대값 안에 있는 식 x가 양수면 얘가 절대값을 벗을 때 어떻게 나올까?
그대로 나와요. x, 이 안에 들어있는 식 x가 음수일 땐 절대값을 벗을 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가 양수인 곳이 어디야? 1, 4, 4분면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곳에서는 y는 x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되시겠어? x가 음수인 곳은 어디야? 2, 3, 4분면이야. 여기에서는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세요.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렇게 느끼는 방법도 있어. 뭐냐면 절대값을 빼놓고 일단 함수를 그리는 거야. 너네가 다 배웠어.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죠. y는 x 그래프는. 근데 얘는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점들을 갖는 직선이 되는 건데 있잖아. 여기다 절대값을 뻥 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y값 두 개가 뭘로 변해요? 1이랑 2로 변해요. 그치? 그럼 원래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던 함수가 여기 1이라는 함수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갖던 함수가 2라는 함수값을 갖게 된 거야. 자, 결론이야. y값이 음수인 부분을 x축에 대해서 접으면 돼. 오케이? 자, 잘 들어. 절대값은 역할이 뭐냐면 음수인 놈들을 다 양수로 바꾸는 거지. 함수의 절대값을 단다라는 건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을 양수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야.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원래? 이렇게요.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게 너희 절대값 함수들이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음수인 부분을 올리면 돼. 근데 어떻게 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음수인 부분을 올리면 돼. 음수인 부분을 올리면 돼. 아시겠어요? 음수인 부분을 올리면 돼.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근데 너가 궁금한 건 뭐야?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니? 처음에 절대값을 안 쓰고 그리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모르지. 그냥 어떤 fx가 있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응? 그러면 이렇게 여기 절대값 딱 달잖아. 네. 이 부분을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접어서. 알겠어? 아까 그것도 밑에 있는 거 올려가지고 알 것 같긴 해요. 아니, 알 것 같긴 해요가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알아요. 그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 부분을 양수로 만드는 거야. 우리 대수적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쓰면 2가 되지. 함수적으로는 이 x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다는 행위가 음수인 부분을 양수로 만드는 행위야. 양수인 애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됐어? 네. 자, 그럼 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야. 근데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우신 분들은 얘가 언제 양수가 언제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로 벗겨지는 것만 알고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접는 방법으로.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가? 야,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야. 인시현, 여기 봐. 니네들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꼭지점을 읽는다? 1 컴마? 마이너스 근데 얘는 꼭지점을 못 읽어. 그렇지.
얘는 y는 x제곱 함수가 x축으로 평행이동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근데 얘 꼭지점을 못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접어야 되니까 얘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절편이 중요해. 절편 찾아봐. 2랑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아시겠어? 네. 접으면 이렇게. 아래가 올라와. 아시겠어? 여기 지우고 위로 올려요. 여기 몇일까? 4. 알겠어? 네. 오케이. 자, 이제 문제 읽어보자. 자, x에 대한 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단계로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실수 t의 값을 곱을 구한다. 맞지? 자, y는 x 플러스 t는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기울기가 몇? 1인 직선이고 t는 y 절편일 거야. 그럼 만약에 t가 오지게 커. 그럼 직선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거야. 알겠어? t가 겁나 작아. 그럼 직선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 접은 부분 지울게. 오케이? 그러면은 세 점에서 만나려면 직선이 어딜 지나야 될까? 일단 너무 위로 지나가면 교점 몇 개야? 2개지. 너무 밑으로 지나가면 교점 몇 개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교점 3개가 지려면 위에서부터 내려볼까? 접할 때. 애매하다. 애매하잖아. 정확한 위치야. 그지? 근데 얘들아, 지금 이 부분은 접힌 곳이야, 안 접힌 곳이야? 안 접힌 곳이니까 얘야. 함수 식이. 근데 이 부분은 접혔어, 안 접혔어? 접혔어요. 너네 함수를 x축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이 뭐니? 그 y 값보다 뭐지? 그렇지. 근데 조금 촌스러우니까 함수식 전체의 부호를 바꾸자고 했었어. 그치? 자, 내가 얘기했잖아.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럼 접혀 있는 건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해돼요? 그럼 봐봐. 지금 여기 x 플러스 t가 위로 접힌 부분이랑 뭐 하고 있어? 접해. 접하고 있지. d는 0으로 t 값을 구하시면 여기가 4분의 17이 나와요. 4보다 약간 커. 4분의 17은 내가 구해줄 거야. 간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랑 y는 x 플러스 t가 뭐해? 접. 그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x 플러스 t가 중근. 됐어? 넘어와. 얘가 중근이야. 판별식도 안 쓸 거야. 얘가 몇이어야 중근을 가질 수 있을까? 4분의 1. 네네.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그치? 판별식도 촌스럽단 말이야. 계수가 쉬울 때는 그냥 상수항 예측할 수 있어. 다시 몇이라고? 4분의 그럼 요거 4분의 17. 네네. 그죠? 4분의 17. 나는 어떻게 할게? 아니야, 외웠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1이나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 축에서 여기 y값이 4분의 1 차이 나요. 와. 여기 y는 x-1제곱 플러스 3 같은 그래프가 있잖아. 꼭지점이 1,3이지.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지나가서 접하잖아? 그럼 여기 y값이 4분의 1 차이 나.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 그리고 기울기가 1일 때는. 그래서 나 여기가 이제 4분의 11인 걸 알아요. 우와.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세 점에서 만날 때 한번 보자. 약간 내려오면 이거 몇 점에서 만나? 4점. 세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또 언제일까? 여기 지날 때 아니야? 맞지? 그 문장으로 써볼게. y는 x 플러스 t가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이렇게 문장으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넣어서 t를 구할 거 아니야. t 몇이야? 2. 여기가 2인가 봐. 아시겠죠? 끝났어요. 곱하면 2분의 17. 근데 이제 814번을 보시면은 아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일을 지난다고 안 하고 접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접하진 않죠. 접하진 않아요. 접한다라는 개념을 조심해야 돼. 이게 접하는 게 아니에요. 뾰족한 점이랑 사실 접할 수 없어. 여기에서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접한다라는 건 직선이 하나로 결정돼야 되거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이 정확해. 근데 이건 뭐 그냥 수학적인 거라서. 됐어? 접하지 않는다. 접기 전을 상상해 보시면 또는 얘를 연장해 보시면 직선이 접하진 않아. 그치? 2번 4점에서 만날 때 t가 요 사이에 있으면 되지. 끝. 2부터 4분의 17까지 2점에서 만날 땐 4분의 17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오케이. 923번. 근데 이제 안 나올 거야. 장기구 빼고는 안 나와요. 2보다 작을 거면 뭐가? 마이너스 2보다 큰 2보다 작다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2보다 작고 4분의 17보다 큰 거야. 그거 말고 그냥 2보다 작을 때 어. 두 개를 만나면 잠깐만. 그래. 자,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날 때 봐봐. 아니. 별 얘기 아니야. 자, 일단 이건 이해되지? t가 4분의 17보다 크면은 직선은 어디에 위치하는 건데? 저 위에. 이렇게 위에. 근데 이제 t가 2보다 작아져. 그럼 직선이 어디로 지나가는 거야? 밑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교점 2개처럼 보이지? 네. 근데 너무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되죠. 이 순간을 찾아야 돼요. 왜 너무 밑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교점 하나잖아. 아. 그리고 밑으로 지나가면 교점이 없어요. 없으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왜 마이너스 2냐? 2,0 넣어보시면 알 수 있어. 사실 이 x 절편이 2니까 아마 y 절편은 마이너스 2일 거야. 왜냐면 직선 기울기가 1이니까. 이해되세요? 네. 사실 기울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은 2점 지날 때 t값 2인 거랑 2점 지날 때 t값 마이너스 2인 건 계산 안 해도 돼. 923번. 자, 이제 이런 걸 못 푸시는 이유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점을 못 잡아서 못 푸는 겁니다. 이번 시험도 분명히 도형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대부분의 문제는 점만 잡을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친절하게 점을 잡아놨어. 만약에 안 잡아놨어도 니들은 잡을 수 있어야 돼. 요 1사분면이랑 4사분면 쪽에 X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X축의 수직인 직선 위에 있는 점 A랑 B 보이시죠? 문제에서 X 좌표값을 A라고 안 잡아놨어도 이렇게 X는 A라고 쓰는 거야. 그럼 점 A랑 점 B가 끝나. A의 Y좌표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 여기다 A를 넣으면 돼요. 점 B의 Y좌표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 A를 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위에 넣으시면 돼.
이해돼요? 그럼 당연히 이차 함수의 선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점 D랑 여기 있는 점 C의 x 좌표는 뭘까? 마이너스 A일 거야. 그리고 의심되시면 마이너스 A를 한번 넣어보세요. Y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뭐 더 잡을 필요는 없지만 보여드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 진짜 꼬여버린 애들은 쌤 과연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서 마이너스 A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증명해 줄게요. 자, 지금 점 B가 A, 2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까지는 이해했지. 근데 내가 점 C의 x 좌표를 잡는데 이런 선대칭성을 이용하기가 싫어. 난 이게 선대칭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죠. 맞아? 근데 y 좌표 값은 확실히 뭘까? 2a 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왜냐면 저기다 직사각형을 그려놨으니까. 맞아요? 네. 맞죠? 그럼 내가 y 좌표 값을 알고 x 좌표 값이 궁금해. 어떻게 하는 거지? 넣어요. 어디에다가요? 숙제가. y에다가.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21은 2x 제곱 마이너스 21 되네? 21 지워지지.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은 a제곱. x 구하시는 거 맞죠? 여기 제곱 떼면 우변에 뭐가 달릴까? 풀마 루트. 맞아? a 밖으로 나오면 풀마 a. 증명했어. 이건 마이너스 a야. 증명했으니까 니들은 써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레 길이 물어봤죠? 이게 아직 넓이는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있지. 이거 일단 풀어야지, 이거는.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둘레 구하는 거죠? 그러면 둘레 구하는 거니까. 둘레 구하면 돼. 근데 넓이는 안 물어봐. 넓이는 왜 안 물어봤냐면, 넓이는 3차식이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 베이비 때 못해요. 자, 가로의 길이 몇이야? 여기도? 그럼 4a겠네? 그치? 이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점 A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를 빼면 돼요. 여기서 이걸 뺄 거야. 자, 암산해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0. 거기다 2배 하세요. 오케이. 왜 2배 하는 거야? 세로 2개니까. 오케이. 자, 몇 차 함수가 됐어? 지금부터 얘가 함수야. a에 대한. f랑 g는 저기 써져 있으니까 제가 ha라고 썼어요. 됐어? 저 그 함수라는 이해가 안 돼요. A에 대한 함수라는 거. 그럼 y라고 써. 됐어요? 그럼 위로 볼록하죠? 쭉. 네, 3분의 1 넣어요. 앞에 것만 계산해봐. 축 왜 3분의 1이냐고? 아니야. 일단 이따 얘기해줄게. 축 3분의 1 맞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자, 3분의 1 여기다 넣어봐요. 앞에 것만 계산해봐.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1차항 계산 안 해도 돼. 맨날 2배라 그랬잖아. 그치? 이런 것도 다 연습이야, 얘들아. 왜 2배? 아니, 계산하다 보면 그래. 계산하다 보면. 아니면, 미안해. 그냥 여기다 3분의 1 넣어도 돼. 알겠지? 근데 니들 최대 최소값 찾는 이걸 맨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2배라는 게 관찰이 돼, 나중에. 항상 2배야, 절대값 자체가. 자, 답 구해봐요. 3분의 182. 이거 3분의 180, 3분의 2. 됐어요? 네네. 수고하셨어.
ABCD 넓이도 구하셨네? 넓이 구하세요. A가 3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3분의 1이고 여기를 3분의 2인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1 넣으면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180 하지 말고 아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0이 여기서 이거 뺀 거였지. 이게 세로 길이죠. 여기다가 3분의 1 넣으세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니들이 해야 돼. 나야 계산 다 했지 벌써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3분의 89 곱하기 3분의 2 계산하시면 9분의 178.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뭐 일어나 놓고 벌써 물어보냐? 지금 쉬는 시간 드릴게요. 6시 2분까지 쉽시다. 봅시다. 자, 밑줄. 뭐 해야겠어요?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A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A 가지고 있는 게 뭐뭐 있니? AX랑 마이너스. 둘을 묶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상수항으로 보시는 거예요.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이 부분을.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로식을 정리하고 싶지. 그럼 요 A의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거야. X 몇? 1. X가 1이면 Y 값이 어떻게 돼? 이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1. 점으로 읽자면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일정한 점에다가 1, 마이너스 1이라고 찍으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 점이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2차 함수 식은 최고 창의 개수는 1이고 쟤를 꼭지점으로 갖도록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지. 됐어요? 그럼 얘가 x축과 연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잘 봐.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란 얘기거든? 그럼 x축이 이런 데로 지나갈 거 아니야? y축은 이런 데로 지나갈 거고. 맞아? 그리고 이 두 x 절편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내가 이걸 안 풀어. 왜 안 푸냐면 지금 여기 y 값이 몇 차이 나? 1 차이 나지. 그럼 여기 한 칸 나니까 답이 2야.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일 때는.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2인 것도 할 수 있어. 한 칸, 두 칸, 8칸 이렇게 될 거니까. 알겠어? 근데 물론 x절편 찾아봐도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1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죠. xx 마이너스 2g. 그러면 0이랑 2죠. 됐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요 과정은 여러분 공통수학 2에서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야. 공통수학 2 첫 단원 이제 이런 거야. 926번. 자, 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였더니 gx 그래프가 됐대. 근데 2분의 1 x 플러스 1 그래프가 fx랑 gx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교점의 x좌표의 합이 9가 되도록 해달래. 그럼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 x제곱 그래프는 0,0을 꼭지점으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리고 2분의 1x 플러스 1 그래프는 y 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보니까 x 절편은 마이너스 2일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y는 2x 플러스 1 그래프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x축으로 p만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2분의 1x 플러스 아 힘들어. 2분의 1x 플러스 1 그래프랑 또 두 점에서 만나겠지. 저쪽으로 가지고 가면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왔어 gx가. 내 교점의 좌표의 합이 5라 그랬니? 9란 얘기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교점 내가 알파, 여기 교점 내가 베타, 여기 교점 내가 델타, 감마, 여기 교점 내가 델타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가 9라는 걸 준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야. 왜 알 수 있냐? 교점 찾는 식을 만들면 되잖아.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일까? 2분의 1. 자, 얘가 2분의 1이라는 건 감마 플러스 델타가 2분의 17. 자, 그럼 봐봐. gx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x축으로 p만큼 가지고 왔다며. 그렇죠? 전개해서 넘겨요. 전개해서 넘긴다는 말 이해되니? 이렇게 써도 돼 바로? 아이고. 이렇게 안 하고. 됐죠? 그럼 1차 항계수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부호를 바꾸면 2p 플러스 2분의 1. 이게 감마 플러스 델타야. 됐죠? 2분의 1 넘어오면 8이지. p는 4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재밌죠? 아주 쉽고. 927. 또.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너무 반갑지. 자,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kx 위에 있대.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kx 플러스 5다. 그치? 그래프가 5만큼 올라가 있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이 x는 어쩌고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q분의 p래요. 서로소인 자연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봅시다. 자,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면 얘들아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근데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kx. 그러면 이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kx 플러스 5는요? 이렇게 지나가겠지. 맞아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여기랑 여기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fx의 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이 축이.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서로서인 자연수 PQ 밑줄. 뭐 당연하지만 어쨌든 PQ를 뭔가 대입해서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요. 이 차 함수의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자, 사실 fx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잡고 시작하셔도 되지만요, 이런 식으로 잡고 시작하셔도 되지만,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꼭지점을 알파 베타는 쓸 수 없으니까 C, KC라고 하면 이해되세요? C, KC 이해되세요? C는 그냥 내 맘대로 한 거고 Y좌표는 KC일 거야. 그럼 fx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지. 왜 Y좌표는 KX니까 Y는 KX 위에 있는 점은 원래 C, KC, D, KC, E, KE 뭐 이런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랑 이렇게 잡는 거랑 일단 장단점이 있어야 되니까 장단점을 좀 보면 얘 변수 몇 개야? 얘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필요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야 돼. 원래 세팅할 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일반형으로 잡고 시작하는 게 사실 최악이거든. 자, 근데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봐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x. 이게 이 두 교점에 대한 식일 거고, 그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x 마이너스 5 하면 이 두 교점에 대한 식이겠지. 이해되시죠? 야, 씨,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봐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kx 더하기 b 플러스 5에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건 이해되시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그 다음 곱은요? b 플러스 5. 얘도 막히네.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아니, 이게 이제 근이어서 여기다가 넣고 싶긴 한데, 뭐라고? 왜? 넣기 싫어서 잠깐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식이 복잡하잖아. 응?
아, 요렇게 해서 C로 하자고? 그것도 괜찮지. 그럼 저 KX 플러스 5 아니에요? 아니, 뭐야? 아, 이게 마이너스 5야? 꼭지점이 KX 위에 있다. fx의 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어쨌든 이 축을 이용은 해야 되니까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fx의 축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k였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k가 나와.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 넘어가면 얘랑 지워지겠지. 그럼 2분의 k는 4분의 1. k 몇이야?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지? 자, 그럼 이제부터 k가 2분의 1이야. k가 2분의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알파 베타가 b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할 수가 없고 표현은 할 수 있어. 암산 좀 할게. 합제곱에서 찌꺼기 몇 개 빼는 거지? 4개 빼는 거예요. 합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 요거 제곱한 거야. 4개 빼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20. 어쨌든 얘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네. 근데 왜 이렇게 정보가 없지? k가 2분의 1이야. 요게 2분의 1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fx의 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는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k가 2분의 1. 알파 베타는
처음에 표준형으로 잡고 시작하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도 풀 수 있어야지. 이렇게도 풀려야지. B랑 A의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하는 거다. 자, 봐봐. 일단 답지랑은 스타트가 달라서 내가 답지랑 연관 지을 순 없고 힌트를 하나 더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죠. 맞죠? 이걸 2차식에 넣은 값하고 (2차식에) 넣은 값하고 1차식에 넣은 값이랑 같아야 돼. 왜냐면 두 직선이 교점이니까.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넣으면 아까 이거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b를 a로 바꿀 수 있어. 오케이? 아, 기다려봐. b를 a로 바꿀 수 있어. 자, 이게 4분의 a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2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지. 그럼 여기 넘어오면 b는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여기까지 되세요? 자,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지, 그치? 마이너스 4분의 a 남아있고. 돼요? 자, 요거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너무 풀이가 엉망진창이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에 자, 요거 마이너스 4배 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0 이렇게 남겠네. a. 그럼 이렇게 다 지워지고 남는 게 4분의 1이랑 20 남아서 4분의 81이야. 됐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답이야. 2분의 9. 자, 정리해줄게. 자, 첫 번째. fx 잡아서 요렇게 식 두 개. 그 다음에 두근의 합과곱 이용하시고 축이랑 문제에서 준 축값이랑 내가 잡은 축값이랑, 그죠? 그 다음에 y좌표 값이 교점이야. 이걸로 다 푼 거예요. 이게 끝이야, 끝. 나머지는 다 뭐야? 계산. 재미가 없다. 왜냐면 기하적 성질이 아무것도 없어. 다 계산 문제였어. 됐어요? 잘 봐봐. 모르는 게 알파, 베타, A, K 4개지. 그죠? 식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파이팅. 내가 안 풀어봐도 되겠다. 928번. 근데 문제를 기가 막히게 내긴 했네. 이거 싹 지워지네. 그죠? 자, 928번 갑시다. 예.
노란 색깔 내용 치고 위에 있는 노란 색깔 내용 식이 어디서 아, 요건요. 이 마이너스 2분의 a를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이라 직선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넣고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서 갖다 놓은 거야. 오케이? 직선 함수 값이랑 2차 함수 값이 같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걸 안 썼거든. 어디 갔어? 아, 내렸구나. 그 위에 있다. y는 kx 위에 있다. 이걸 안 썼거든요, 지금. 이 힌트를 안 썼거든. 그지? 그래서 쓴 거야. 근데 만약에 표준형으로 잡고 시작했으면은 저 힌트를 적용한 상태로 시작하게 되니까 뭔가 식 3개만 가지고 풀릴 수도 있었겠어. 그래서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좀 되면 이거 표준형으로 잡고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928번. 내가 얘기했지. 왠지 몰라도 이렇게 일반형으로 잡고 시작하면 최악의 풀이가 나와. 신기하지 않니? 이걸로 할 걸. 어쨌든. 재밌어요? 아니, 나도 재미없어. 요번 문제, 방금 문제는 재미없었어. 자, 928번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실수 k에 대하여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 자, a, b의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각각 알파1, 베타1이라고 하고 x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대. AC A1과 BC B1 넓이의 합이 2분의 3. 쉽다. 상수 K의 값이 안 쉽다. 계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나 봐. 이제 CP 플러스 Q 값을 구해라. 자, 가봅시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낫겠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 자, 갑시다. 자, 일단은요, 또 식을 써내야 되니까 이 점 알파, 이 점 베타로 주고 알파 베타의 식을 좀 만들어 줄게. x 좌표값들을 알파 베타로 주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2x 플러스 k 이렇게 잡아주면 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고, 자,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는 습관적으로 뽑으시고 혹시 알파랑 베타를 여기다 넣은 2차 식의 값이 이용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넓이 표현 한번 해볼게. 자, 갑니다. 혹시 3차식 좋아하세요? 3차식도 괜찮고 2차식도 괜찮은데 한번 봐봐. 지금 이 삼각형 넓이 표현하려면은 또 이 삼각형 넓이 표현하려면은 밑변이랑 높이가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여기 밑변을 표현하려면은 점 C에 y 좌표값이 x 좌표값이 필요해. 근데 찾는 게 어렵지 않아. 그냥 이렇게 놓고 찾으면 되거든.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k야. 자, 그럼 요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야. 높이 잠깐 기다리고 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 되겠어요? 자, 요게 이제 2분의 3이 된다라는 얘기지. 자, 2 떼도 되겠지. 자, 높이를 가지고 올 건데 높이는 이 1차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 2차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K에 관련된 식이 있기 때문에 K가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B의 Y 좌표는요, 따라오고 있지? 2베타 플러스 K라고 써볼게.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는 2베타 플러스 K. 맞아요? 이해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의 y좌표 값은 2알파 플러스 k 괜찮아요? 알파를 요 직선에 어디 봐? 알파를 여기다 넣어야지. 이해됐어? 아니 왜 못 따라와? 저기 여기 알파인 건 이해돼? 그럼 2알파 플러스 k라고. 아, 너 왜 이렇게 y값 찾는 걸 못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왜 알파를 저기다가. 아, 네. 그래. 집중하면 돼.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알파 플러스 k라는 건 결국에 좌표 값이잖아. 근데 이거 넓이, 이 길이로 읽어주려면 얘 부호를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돼? 돼?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네. 내가 너 뭐라고 하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지?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래.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뭐, 그래서 다 했어. 이제 나머지 이걸로 다 표현될 거야. 이거 K 구하는 문제 맞아? 끝났어요. 자, 근데 좀 예뻐 보이도록 제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면은, 여기 2배 하면은 K 플러스 2알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배 하면은 2베타 플러스 K 맞아요? 그러면 6으로 풀면 돼요. 이해되시죠? 양변에다가 2배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전개가 이제 좀 깔끔하지? 4알파 제곱, 4베타 제곱. 자, 2K알파니까 4K알파 맞지? 자, 2K베타니까 4K베타 맞죠? 4K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하면 K제곱, 이렇게 하면 K제곱. 그러면 2K제곱. 여기까지 되니?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었을까? 마이너스 2. 그럼 이만큼이 마이너스 8K. 자, 얘는 4로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여기서 찾아오자. 간다. 계산을 간결하게 해야 되니까 점점 간결하게 하시는 거야. 합제곱에서 찌꺼기 몇 개? 2개.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2지. 맞아요? 6이네. 얘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8K지. 그럼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16K. 이렇게 하면 24죠. 6 넘어오면 18. 2로 떼고 인수분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고 안 될 것처럼 생겼지. 아까 답 자체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에이씨 힘들어가지고. 그럼 K가 4 플러스 루트 7 하나 4 마이너스 루트 7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건 이제 실내에 있는 값을 뽑으시면 돼. 지금 K가 이 Y 절편이죠? 그러면은 이 꼭지점의 Y 좌표 값인 1보다 커야 되지. 저기서 1보다 큰 거 찾아보자. 다 1보다 크네? 그러면은 일단 4 마이너스 루트 7 아니겠어요? 4 빼기 2 점 몇. 그쵸? 이거 1 점 몇. 얘 너무 크지? 6 점 몇이나 돼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K 값을 알아낼 수가 있냐면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줬어? 이런 친절한 문제 같으니라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알겠어? 근데 그게 없어도 풀 수 있다.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돼. B'의 제곱? 이런 거 시켜봐도 돼? 하지 말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C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건 니들이 할 줄 아니까. 나 자꾸 니들한테 다른 방법을 열어주는 사람 아니야. 만약에 얘가 1이면 어떻게 되더라? 중근이지. 중근 맞아? 네.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면 2근이야.
아, 네. 이해됐어, 얘지? 얘 봐봐, 지금. 1보다 작으면 중근이라고요? 두근. 이게 1이면 중근이잖아. 네. 근데 얘가 1보다 작으면 두근이야. 잠시만요. 오, 감격적이야. 제가 지금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짓잖아. 괜찮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봐봐, 이렇게 생기면 몇 근이라고, 저기, 연우야? 네 이름도 까먹었다, 야. 중근이요. 중근이지. 근데 얘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이차함수가 딱 한 근 가는 이차함수인데, 얘가 밑으로 좀 더 내려온 이차함수일 거 아니야. 아, 네. 그래서. 아, 아시겠어? 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이면 K가 2지. 그러니까 2보다 작으면 두근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K가 범위 준 거 봐봐. 마이너스 2부터 2보다 작다고 좋지. 그 이유가 이거야.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K 값이. 뭐 어쨌든. 그럼 P가 4고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39겠네. 이해돼요? 예원이 이해돼? 네. 아니, 정말 안 들었어요. 알았어. 힘내요. 자, 넘겨. 여기까지 숙제했니? 네. 오케이. 자, 나머지 다 하시고 940번까지. 그리고 지금 3, 4차가 나오는 학교가 장기 너네 3, 4차 나오니? 네. 그러면은 예원이는 요거 나랑 따로 풀자. 그럼 얘들아 940번까지 만 숙제야, 화요일까지는. 그럼 몇 개 없죠? 12개밖에 없지? 복습하셔야 돼, 복습. 오케이.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마필 시너지 들고 다녀요. 네. 이게 맞추시면. 그러네. 그거 들고 와. 그래서 애들아 어쨌든 센시 단계랑 마필 스텝 2, 3는 끝났어. 화요일날 끝나는 거야.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오늘 끝이야.